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도내 곳곳에서 거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순국선열에 정신을 기렸습니다.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수요 조치가 가능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각계의 지원이 계속됐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천년축제 강릉단오제가 민속놀이와 풍성한 공연은 물론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젊은 축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4번째 현충일을 맞아서 강원도 곳곳에서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추념식을 찾아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고개를 숙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묵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화와 분향도 이어졌습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도내 각 시군 현충시설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보훈 가족과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충일이 있는 이번 달은 안보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확대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때입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조그만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조금씩은 그래도 다 보탬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추념식. 이날 하루 시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며 이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도심의 장기방치 건축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안전성과 지역 미관 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이 사유시설이라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법까지 만들었지만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실태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근데 저런 흉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그냥 애물단지로 돼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는 6차선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잿빛으로 된 건물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춘천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그 반대편에는 춘천역이, 그 건너편에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 부지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 건물은 지난 1998년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옛 용궁예식장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사장 전체에 펜스가 쳐져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공사장 문 앞에는 이렇게 재산권 분쟁을 알리는 법원의 고시도 붙어 있습니다. 딱 봐도 짓담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 겉에서만 봐도 곳곳이 낡았고 몇 년 전에는 이곳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가 집중호우로 물이 차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장기 방치 건축물은 춘천 지역 주요 관광지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음의 상징인 강촌 유원지 입구에는 26년째 공사가 중단된 콘도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공사장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수십 년 넘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풀만 무성하고 붉게 녹이 쓴 철근은 그동안의 세월을 증명하듯 휘어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낡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곳곳에 이와 같은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안전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안전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 물 웅덩이도 매우 많습니다. 깊이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유원지 입구에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강촌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 바람이 불면 네. 저게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저게. 거야. 저거 저 펜스 치게.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 유원지 아니에요. 근데 저런 흉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거 진 뒤로부터 이제 점점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됩니다. 또 김유정 문학촌 인근에도 짓담한 다가구 주택 2개 동이 수십 년째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채 놓여 있습니다. 의암호 주변 노른자위 땅인 삼천동에도 국내 유명 그룹의 연수원 조성공사가 2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룹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관리인이 있어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춘천 지역에만 5곳, 도내에만 49곳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3년 전에 비해 14곳이 줄었습니다. 그중 10곳은 준공됐거나 공사가 재개됐고 나머지는 철거됐습니다. 행정당국의 중재로 소유주 변경까지 완료됐지만 또다시 법리 다툼이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춘천 용궁예식장은 3년 전 춘천시가 토지주와 건물주 간 중재로 공사가 재개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레고랜드 조성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로 2명의 땅 주인이 재산권 정리를 위한 소송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인 춘천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이다 보니 건물주와 땅 주인들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소송이 끝나면 하려 그랬는데 지금은 소송이 정리가 됐는지도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변에서 계속 그 왈가불가 해갖고 자기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이처럼 장기 방치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주의 자금난이나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얽혀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다 민사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건축주와 토지주, 또 건축주와 또 뭐 공사업자 이런 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뭐 철거해라, 뭐 어떻게 유지해라 이렇게 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선도 사업을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역 주상 복합 건물과 명륜동 도용 쇼핑 건물이 선도 사업을 통해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49개 장기 방치 건축물 중
정부의 선도 사업에 선정된 건 원주의 2곳이 전부입니다. 정부가 선도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강원도는 선정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에 그친 선언적인 법에 불과해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안전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은 빠진 상황입니다. 최소한 안전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결하면 이게 민간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 민간 범위 내 바깥에 있는 그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데 안전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법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운데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강제 수용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제도 강화와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 의무화와 함께 명령 불이행 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 수용 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이 개정되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장기 방치 건축물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희철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상금과 함께 강원도를 여행이나 행사지로 선택하는 등 각계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초 인제와 속초, 고성, 강릉, 동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임야 약 2,832헥타르, 주택과 도로 등 시설물 총 4,773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 피해 규모로는 역대 3번째 산불입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재산 피해액만 1,291억 원. 하지만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산불 직후 동해안 관광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해당 지역 상인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는 긴급 마케팅까지 펼쳤습니다. 조기에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또 일본, 중국 다방면에 걸쳐서 팸투어라든가 또 현재 나가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지난 2달여간 각계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수학여행이나 관광 행사지로 동해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장사에 제가 가서 뭐를 산다든가 먹는다든가 이러므로써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상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60억 원이 넘게 모여 200억 원 정도가 우선 이재민 등에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달여간의 시간과 이런 각계의 도움에도 산불 피해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의 경우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발표되지 못하며 피해민의 속을 태우는 중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은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을 해야지 벌어먹고 사는데 그 금액은 거기에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2달 동안에 2달 넘게 아무런 일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집안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아무것도 못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사례도 나오고. 이들은 7일 청와대와 국회 등을 찾아 산불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산불 피해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강원도가 어떠한 방안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동해안 산불 피해 살림에 대한 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까지 총 3억 원을 투입해 산불 피해 살림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아직 약 23.5헥타르의 산림에 대해 응급 복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피해가 심했던 속초와 고성은 최근에야 응급복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민속축제인 강릉 단오제가 올해도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민속놀이와 풍성한 공연은 물론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젊은 축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수호신인 국사성왕과 국사여성왕을 단오장으로 모시기 위한 영신 행차가 펼쳐집니다. 신명나는 풍악과 함께 위패와 신목이 행차의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농악패가 한바탕 신명을 돋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을 맞이하는 행렬에 동참하며 지역의 평안과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강릉이 더 많이 발전되고 더 화합하고 또 비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빌었어요. 올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좋은 결과 있게 빌었어요. 길놀이에는 강릉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마을의 전설과 특징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이들 공연단은 마을의 희망을 퍼레이드에 담았습니다. 올해 단오제는 남대천 일원에서만 진행하던 행사를 이곳 월화거리 등 도심 속으로 확장했습니다. 월화거리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시선으로 단오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큰 축제 단오와 일상의 의미를 멋들어진 한글 낮자로 풀어냈습니다. 단오제를 즐기다 잠시 쉼을 얻으려면 도심 속 곳곳에 있는 100여 곳의 단오 고객 쉼터를 찾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쾌적한 무료 쉼터거든요. 이번 단오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웰컴샵으로 참여하면서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무료 충전과 무료 와이파이로 쉴 수 있고요. 단오제 기간 동안 핸드폰 충전과 화장실 이용 등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단오제 캐릭터 등 축제와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열리는 단오축제가 도심 속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정부가 기존 10개 시군이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을 14곳으로 확대하는 등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시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 소독시설 등이 설치 운영되며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도 방역당국은 접경지역 양돈 농가에 야생 멧돼지가 접촉할 수 없도록 울타리 설치 작업을 펼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충돌 사고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123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만 5세 이하 유치원 아이들까지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부족한 부분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복을 갈아입은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발차기와 잠수도 하고 친구들과 부판 위에 앉아 떠다니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일반적인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 위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입니다. 수영하니까 재밌고 엄마 아빠랑 가고 싶어요. 구명조끼 착용법, 물에서 뜨는 방법, 물에서의 호흡법 등을 배우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사고가 잇따르면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유치원생까지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공사림 유치원 686곳 가운데 89곳이 참여합니다. 매년 유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 교육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5에서 10시간으로 생존 수영을 완전히 익히기에 수업 시간이 짧고 수영장이 부족해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다 보니 공간도 빡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초등 생존 수영도 함께 있고 또 그 유아 전용 수영장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함께 수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유아 생존 수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생존 수영 교육. 높아지는 관심만큼 제도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일반 차량 교통사고로 숨진 91명 중 47.3%인 42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운전자는 27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조수석과 뒷자리 등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착용 시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이 이번 달까지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기자단은 축제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축제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최우수 기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글로벌 기자단 활동 기회가 제공됩니다. 동해시는 이번 주말 동안 묵호등대 일원에서 묵호등대 농골담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농골담길과 묵호등대, 바람의 언덕 등 감성 관광지로 무대로 열어 멋진 풍경과 각종 문화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개최되는 묵호등대 농골담길 감성 관광지는 묵호의 옛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많고 이색 포토존 등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동강 뗏목 축제 홍보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제1회 병맛 영화제 작품을 공모합니다. 축제는 무리며 직접 제작한 영화에 영월 동강 뗏목 축제로 로고를 넣어 개인 SNS에 올려 제출하면 됩니다. 영월군은 8월부터 열리는 동강 뗏목 축제에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이번 영화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우리도 저녁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영서 지역은 20에서 7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영서 지역은 금요일 밤 늦게 그치겠고 영동 지역은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18도, 강릉 17도, 속초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비가 오며 큰 폭으로 오르지 않겠습니다. 춘천 23도, 원주 24도, 강릉 20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비가 그친 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은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급 바람까지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제법 많아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충남 18도, 충북과 전남 19도, 경남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경남 23도, 경북 24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